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65세 이상 분들이 무려 30만 명이나 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입니다. 30만 명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부산광역시 65세 이상 인구와 거의 비슷해요. 그 많은 분들이 매달 34만 원씩 놓치고 계신 거예요. 1년이면 408만 원, 10년이면 4,080만 원.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1조 2천억 원이 그냥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셈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거지.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오는데 무슨 기초연금?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월 소득 22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228만 원이에요. 더 놀라운 건 3000cc 그랜저를 타고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2024년부터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차량 가격만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한 채 있어도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받아도 적금 5천만 원 있어도 계산해보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도 공유해 주시면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정부에서 찾아와서 주지 않습니다. 모르면 한 푼도 못 받는 게 기초연금이에요. 지금부터 2025년 달라진 기준으로 여러분이 정확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초연금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국가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연금액은 34만 2,510원입니다. 작년보다 2.3% 오른 금액이에요. 이 돈은 매월 25일에 여러분 계좌로 직접 들어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와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어서 개인당 27만 4,008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곧 바뀔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예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매달 벌 수 있는 이자를 소득으로 봐요. 1억 원이 있다면 연 4% 이자율로 계산해서 월 33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은행 이자가 4%도 안 되지만 정부에서는 4%로 계산해요. 전세 보증금도 마찬가지예요. 2억 원 전세라면 월 66만 원의 소득이 가능하다고 계산해요. 보험해약 환급금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3천만 원짜리 보험이면 월 10만 원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2025년 달라진 기준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자동차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차량 가격만 봐요. 4천만 원 미만이면 배기량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000cc 그랜저를 타고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다만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차부터는 전액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경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두 번째 차량은 모두 소득 인정액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차량은 한 대만 유지하시는 게 유리해요. 두 번째, 근로소득 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근로소득에서 먼저 112만 원을 빼고 나머지의 30%만 소득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뺀 88만 원에서 다시 30%인 26만 4천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실제 월급 200만 원인데 소득 인정액에는 26만 원 정도만 잡히는 거예요. 이건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이나 월세 수입, 사업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의료비, 교육비 공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 내준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따로 사는 자녀가 지원해준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에 사는 아들이 부산에 계신 부모님 병원비를 송금해줘도 이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실제 의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송금 내역과 의료비 지출 내역이 일치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나는 아파트도 있고 적금도 좀 있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70세 홀로 사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으시고 은행 예금이 5천만 원 있다고 해요. 자동차는 시세 2,500만 원인 10년 된 소나타 한 대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은 그대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예금 5천만 원은 연 4%로 계산해서 월 16만 7천 원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아파트는 거주용 주택이라서 3억 원까지는 기본 재산으로 공제되어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4천만 원 미만이고 한 대뿐이라서 역시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총 소득 인정액은 80만 원 더하기 16만 7천 원으로 96만 7천 원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분은 매달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함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입니다. 아무리 효도심에서 보내주는 돈이라도 사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에 포함돼요.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받으면 연 360만 원으로 월 30만 원의 소득이 추가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 간 금전 거래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금을 대신 내준 것도 정부에서는 모두 추적해요. 최근 5년간의 모든 금융 거래를 조사하거든요. 차용증 없이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사업자 등록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작은 가게를 했는데 폐업 신고를 안 했다면 지금도 사업소득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으면 최소한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번째,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같은 고가 회원권입니다. 현재 시세로 전액 재산에 포함되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월부터 가능해요. 1959년 4월생이시라면 2024년 3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해요. 소득이나 재산 관련 증빙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어요. 신청하신 후 약 30일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고 수급 자격을 심사해요.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혹시 탈락하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라는 게 있어서 한번 신청했다 탈락한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재신청 안내를 해드려요.
2025년부터는 수급자가 되어도 5년간 이력 관리를 해주니까 혜택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다른 제도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어요. 3억 원짜리 집을 가진 76세 분이라면 매달 약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집에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죠. 농지연금도 있어요.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억 원 정도 되는 농지라면 매달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서 임대료까지 받으면 수입이 더 늘어나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2025년부터 노인 일자리가 대폭 확대됩니다. 공익활동형은 주 3일 하루 3시간 정도만 참여하면 월 27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정화, 스쿨존 안전지킴이, 급식 지원 같은 활동이에요.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실제 근로로 인정되어서 주 5일 근무하면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도 있어요. 정말 소득과 자산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기초연금보다 더 큰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최대 76만 5,444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거의 무료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최소 2만 5천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신청해 볼 가치가 있어요. 또 다른 궁금증.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둘 다 자격이 되면 각각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각자 20%씩 감액되어서 개인당 27만 4,008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 합쳐서 54만 8,016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부 감액 제도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했거든요. 자녀와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와 세대를 같이 하면 가구원 수가 늘어나서 선정 기준액도 달라져요. 하지만 자녀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니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것도 실제 거주 상황을 따져보니까 억지로 분리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신 분은 없나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급하게 정리하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해요. 정부에서는 최근 5년간의 재산 변동을 모두 추적해요. 갑자기 큰 돈이 사라지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받을 수 있어요. 재산 정리는 최소 5년 전부터 천천히 계획적으로 해야 해요. 가족 명의로 돈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장 거래 내역을 다 확인하니까 금방 들켜요. 차명으로 적금을 만드는 것도 소용없어요. 실제로 돈을 누가 넣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다 조사해요. 그러면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 불필요한 회원권은 미리 정리하세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같은 고가 회원권은 재산으로 잡히니까 필요 없으면 처분하는 게 좋아요. 둘째, 사업자 등록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안 쓰는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해요. 셋째, 자동차는 한 대만 유지하세요. 2대 이상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차부터는 전액 재산으로 계산돼요. 넷째,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서류로 남기세요. 차용증을 쓰고 이자도 정해서 실제로 상환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다섯째, 의료비나 교육비 지원 내역은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세요. 2025년부터는 따로 사는 자녀가 지원해준 것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세요. 탈락해도 상관없어요.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입소문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2025년에 새로 바뀐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액은 34만 2,510원으로 작년보다 2.3% 올랐어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으로 올랐어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완전히 사라졌고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112만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의료비, 교육비 공제 범위도 비동거 가족까지 확대됐어요.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30만 명의 분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연금. 여러분은 그 30만 명에 포함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이자 국가가 드리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 물론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상한 연령은 없어요. 80세든 90세든 자격이 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신청한 달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세요. 혹시 나중에 자격이 안 되면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 기본적으로는 자격 심사를 통과한 후에 지급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신청할 때 소득이나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신고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해요. 큰 변화가 있으면 중간에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받고 계시던 분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또 다른 궁금증. 기초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에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포함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도 기초연금의 큰 장점 중 하나죠.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세무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겠어요.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예요. 젊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분들이 65세가 되면 받는 연금이죠.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국가복지제도예요. 둘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온라인 모의계산 서비스예요.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참고용으로는 충분해요. 한번 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바로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신청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해요. 통장 사본은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로 준비하시면 돼요.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혹시 서류가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담당 공무원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예요. 평생 세금 내고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이 받는 정당한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자녀들도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오히려 안심할 거예요. 부모님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으신다고 해서 다른 복지 혜택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의료비 지원이나 교통비 할인 같은 다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통신비 할인이나 문화활동 지원 같은 것들이요.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시라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자녀들과도 얘기해 보세요. 서류 준비나 신청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가족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도 정보를 나눠보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네 복지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2025년은 기초연금을 받기가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실제 신청 후기나 승인 사례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함께 정보를 나누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30만 명이 놓치고 있는 기초연금. 이제 여러분은 그 30만 명에 포함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신청해 보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꼭 기초연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